아픈 몸을 고치겠다는 열정은 가득하신데 그 방법이 오히려 내 몸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신장이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오늘부터 고기랑 계란은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면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건 마치 비행기가 연료를 아끼겠다고 하늘 위에서 엔진을 꺼버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3세 최정미 어르신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평소 자식들 걱정 안 끼치려고 건강관리도 참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뵈었을 때는 제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해숙해지셨고 예전에 저랑 악수할 때 느껴지던 그 든든한 손길은 온데간데 없이 손등에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동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좋아하시던 계란 한 알, 생선 한 토막도 절대 안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혹시라도 신장이 더 망가져서 투석이라도 하게 될까봐 너무나 무서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로지 채소와 나물만 드시며 버티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장이 좋아지기는커녕 이제는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테이블을 짚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는 시장 나가는 것조차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매년 1점씩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수십 년 쓰면 조금씩 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입니다. 근육도 매년 무섭게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80세 이상 여성분들 상당수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겠다고 무작정 단백질을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버티지 못하고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썩어가는 집처럼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육이 사라지면 기력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바닥나서 가벼운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고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신장 기능까지 훨씬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정미 어르신께 3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딱 정해주는 마법의 숫자 45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른자를 어떻게 조절해야 내 소중한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약 중에 계란보다 수만 배는 더 신장에 해로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이 원칙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신장 걱정 없이 마음껏 영양분을 채우고 다시 활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정미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그 비결을 여러분께도 하나하나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하,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운이 없었구나 하고 정답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희망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73세 최정미 어르신처럼 신장이 걱정되어 단백질을 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숫자 하나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장 거름망 점수 45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신장 거름망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 속에는 아주 미세하고 고운 거름망이 무려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찌개 끓일 때 불순물 건져내는 아주 고운 채나 커피 내릴 때 쓰는 거름종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거름망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우리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나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피 속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장 거름망 점수라는 것은 이 거름망들이 1분 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피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보통 90점 이상의 아주 쌩쌩한 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름망도 조금씩 낡고 구멍이 막히기도 해서 점수가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45점이라는 숫자는 이제 거름망이 예전처럼 힘을 못 쓰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선생님께서 오늘 계란을 통째로 드셔도 되는지 아니면 노른자를 조금 피하셔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해결책부터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매일 계란 하나를 노른자까지 통째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생님의 노후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근육 영양제입니다. 왜 신장이 나쁜데 계란을 먹으라고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가동률이 젊은 사람보다 40%나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기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 붙지만 어르신들은 똑같이 먹어도 그 절반도 흡수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기 몸무게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72g 정도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란 한 알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약 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 속에는 류신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의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이 정도의 단백질은 신장의 거름망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니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장 걱정 때문에 계란을 아예 안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름망을 아끼려다 정작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잃는 격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선생님의 소중한 팔다리 근육을 뜯어서 연료로 써버립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없어지니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취약해지고 나중에 정말 신장 기능이 더 나빠졌을 때 투석을 견뎌낼 체력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5점 이상이라면 무조건 하루 한 알은 보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의 지침입니다. 이때는 노른자를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 날에는 계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른자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인이라는 성분의 양을 똑똑하게 조절하자는 말씀입니다. 왜 노른자 속의 인 성분이 문제가 될까요? 원래 인은 우리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거름망 기능이 45점 아래로 떨어지면 이인 성분을 소변으로 다 내보내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뽑아내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결국 뼈는 푸석푸석해져서 골다공증이 오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엉뚱하게도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그래서 45점 미만인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른자까지 다 드시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날에는 흰자만 2알 정도 드시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흰자 2알이면 단백질은 챙기면서도 혈관에 해로운 인 성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근육은 탄탄하게 지키면서 신장과 혈관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5점의 법칙과 거름망 이야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증명하는 생존 수칙입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이 조금 안 좋다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기운 없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친척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그분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저는 이제 신장 혈관을 넓혀주는 더 놀라운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73세 최정미 어르신께서도 이 방법을 배우시고 나서부터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수칙은 신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식사법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핵심 해결책은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두부를 1:1 비율로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를 드신다면 두부 5분의 1모 정도를 곁들이시는 식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섞어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두부나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우리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들, 좁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지요?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주면 신장 혈관이 넓어지면서 피가 훨씬 수월하게 흐르게 됩니다. 즉,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와도 신장이 느끼는 압박감을 확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동물성은 근육을 만들고 식물성은 신장을 보호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짝꿍은 없습니다. 4번째 해결책은 조리법에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반숙으로 삶은 계란이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듯 굽는 프라이는 이제 멀리 하십시오. 왜 하필 반숙일까요? 계란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천지차이입니다. 반숙으로 익혔을 때 우리 몸은 계란의 영양소를 90% 이상 쏙쏙 흡수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지지는 프라이는 왜 나쁠까요? 단백질을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익히면 우리 몸에서 분해하기 힘든 끈적끈적한 독성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들어가면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73세 최정미 어르신도 예전에는 고소한 프라이를 즐겨 드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뒤로는 매일 아침 수증기로 촉촉하게 익힌 계란찜을 드시고 계십니다. 5번째 해결책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계란을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신선한 채소를 먼저 한 접시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인 성분의 흡수를 늦추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채소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 얇은 그물망 같은 방어막을 칩니다. 이 방어막이 계란 속의 인 성분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시금치나 커피는 잠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속의 성분은 계란의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서 신장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고, 커피나 녹차 속의 탄닌 성분은 계란의 귀한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계란을 맛있게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이 선생님의 신장을 위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계란은 두부와 함께 그리고 부드럽게 익혀서 채소 다음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선생님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생님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생존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최정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신 하루 일과표와 함께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신장 파괴범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도 이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신장 거름망 점수에 맞춰서 조금씩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7시입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를 가장 먼저 드십니다.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서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숙 계란 한 알과 두부 5분의 1모 정도를 곁들이시는 식입니다. 여기에 잡곡밥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 12시에는 현미밥 한 공기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시는데 이때 두부를 평소보다 2배는 더 듬뿍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 대신 손바닥 절반 크기의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나 갈치도 좋고 고등어도 훌륭합니다. 다만 국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는 우유 대신 두유 한 팩을 권해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단맛이 강한 두유 말고 콩을 직접 갈아 만든 담백한 두유가 신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식사는 채소볶음을 먼저 드신 뒤에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나 닭가슴살처럼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조금 곁들여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신장 부담 없이 아주 알차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방해합니다. 하루 한 알 정도는 선생님들의 혈관 건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니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신장이 망가진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본 뒤 5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 있다면
그때는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일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붓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다리와 발목이 심하게 붓는다면 그것은 심장의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종일 확률이 높으니 구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분홍색이나 초록색, 알약 같은 소염 진통제들 있죠? 사실 어르신들의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은 계란이 아니라 바로 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순식간에 꽉 조여버립니다. 신장에 피가 안 통하면 세포들이 숨을 못 쉬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딱 일주일만 매일 드셔도 신장 거름망 점수가 10점 이상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플 때는 신장에 무리가 없는 타이레놀 성분의 진통제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걱정하기보다 이 약 하나를 더 조심하는 것이 선생님의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진 어르신들을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검사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시스타틴 C라는 이름의 검사를 따로 요청해 보십시오. 이것은 근육량과 상관없이 오직 선생님의 신장 기능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신 검사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과 주의사항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 댓글로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갑시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73세 최정미 어르신의 발걸음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을 끌듯이 겨우겨우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리에 앉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뵀는데 제 마음이 다 환해졌습니다. 해숙했던 볼에 기분 좋은 분홍빛 혈색이 돌고 있었거든요. 어르신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계란이랑 두부를 챙겨 먹었더니 이제는 무릎에 힘이 생겨서 손주들 데리러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오신다며 자랑을 하셨죠. 체중을 재보니 빠졌던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장 거름망 점수도 확인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끊었을 때보다 오히려 점수가 살짝 올라가며 아주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최정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먹는 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공포였는데 이제는 내 몸을 위해 좋은 연료를 채워준다는 생각에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수치 몇 점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거름망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하루 계란 하나는 선생님의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을 드실 때는 신장 혈관을 넓혀주는 두부를 반드시 1:1 비율로 섞어서 부드러운 반숙이나
찜으로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인 소염 진통제를 멀리하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신장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모두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막연한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최정미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변에 기력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가장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으로 내일 아침부터 꼭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